자, 우리 이제 목공사 파트 하실 건데요. 04-A 펼쳐주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다 할 건 아니고요. 세 바닥 반 할 거예요. 세 바닥 반.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바닥하고 둘째 바닥 보고 세 번째 바닥 보면서 네 번째 바닥 목재 9번 구목재 가공 앞까지 할 거예요. 구목재 가공 앞까지. 알겠죠? 딱 목재 가공의 접착제 나오는 거 보이세요? 우리 방금 했죠? 에오멜페, 초에멜료 에오멜페, 시레페 멜료아 그거까지 앞까지 할 거예요. 그 전까지. 그래서 합성수지 하시고 목공으로 넘어오고 합성수지 하고 그 다음 거를 보면 훨씬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합성수지가 한 거라서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목공사 04-A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세 번째 바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넘기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찍고 갈 거는 좀 찍고 갑시다, 다들. 자, 목재의 종류를 제가 그냥 가볍게 가르쳐를 드릴 테니까 그런갑도 하고 넘기라고. 그럼 이런 건게 이렇게. 제가 전공이 또 인테리어긴 한데 고등학교 때부터 목공의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고등학교 때부터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보영쌤이 저 고등학교 제자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지. 아무튼 같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선후배 관계인데 제가 첫 기 주고 제가 마지막 교복의 마지막 기수예요. 제가. 디자인고 1기십니까? 예, 1기입니다. 이래갖고 막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은 후리아를 입었던 마지막 세대래요. 그래서 신기하다면서 했는데 쟤도 이제 목공 전공의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만진 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비전공자도 많고 인테리어를 한다 해서 인테리어를 가시면요. 우리는 나무를 많이 쓰는 직업군이잖아요. 근데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현장 가셨을 때 정말 힘들어해요.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봤고 그렇게 오는 애들을 보면 나무 딱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이게 막 용어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수종들이 있는데 침엽수와 활엽수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고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많이 들었던 침엽수와 활엽수가 있는데 침엽수와 활엽수에도 우리가 매던 목재는 단단한 목재와 가벼운 목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침엽수는요, 노송나무도 있고, 낙엽송, 측백,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외우려고 하면 오른쪽에 중요목재 보이세요? 중요목재? 요거 3개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냥 침엽수는 노송, 낙엽, 측백, 니은, 노송, 낙엽, 니은, 치읓 보이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침엽수의 치읓 보이시죠? 치읓. 침엽수의 치읓을 생각하면서 측백, 초성문을 초성. 측백나무, 노송, 낙엽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외우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게 편해. 그리고 난 뒤에 자 활엽수는 떡갈, 오동, 느티나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운동장에서 많이 봤던 아이들이죠. 그쵸? 그래서 활엽수는 떡갈, 오동, 느티나무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침엽수가 단단한 나무일까요? 활엽수가 단단한 나무일까요? 대부분 침엽수라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활엽수가 경목입니다. 경목. 활엽수가 경목이에요. 그러니까 나뭇결이 굉장히 곱고 재질이 촘촘하기 때문에 활엽수가 경목이에요. 경목. 그럼 침엽수는 선생님 우리 침엽수 소나무도요 파인이라고 하는데 소나무의 특징은 단단하긴 한데 활엽수만큼 단단한 건 아니고요. 조각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연목이에요. 연목. 침엽수를 연목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활엽수를 경목이라고 해요. 요것만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지금 3번으로 지금 다의 절단면 분류를 보시면
그 목공소를 다른 말로요. 제재소라고 하는 거 아세요? 제재소. 목공소를 제재소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은 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제재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제재소, 제재소 하다가 그게 목공소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무 결들이 막 있을까? 나이테가 있고 이렇게 자르냐, 이렇게 자르냐, 요렇게 자르냐, 그다음 아니면 요렇게 자르냐에 따라서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다의 절단면의 분류를 보시면요. 고등결, 널결, 무늬결, 억결이 있다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 종류 한 4가지만 가볍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결, 널결, 무늬결, 억결이 있다. 그리고 자, 목재 특징은 그냥 넘길 거고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건 정독 합시다. 정독. 거기에 자, 재료적 선택 조건에 구조용이 있고 수장용이 있어요. 이것도 가볍게 볼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자는 거예요. 구조용은 구조적인 조건을 가져야 돼요. 강도도 크고 곱고 길고 변형이 없고 동일한 품질이고 충해에도 강하고 가공도 용이할 것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침엽수로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연목 잘 잘리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홈이 잘 파지는 것들 이런 것들. 자, 수장이 우리가 현장 가면요 수장용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수장용 말이에요. 수장용이 의장용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마감재 그거를 수장용이라고 합니다. 수장용. 그러니까 현장 가셨을 때 혹시 수장용이라고 하면은 수장용이 뭐예요? 이러지 말고 겉으로 보여지는 마감재를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건조가 돼야겠죠. 왜냐 겉에 마감 처리 그게 끝이니까. 마감이 그 가위가 끝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건조한 거. 그래야지 수축 팽창을 안 하니까. 그리고 무늬가 예뻐야 되겠죠. 옹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가공이 용이하고 옹이나 흠이 없고 외관이 아름다운 거. 이런 거를 외관 의장용, 보이기용, 수장용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그쵸? 무조건 예쁘고 그 다음에 홈 없고 가공도 용이하고 무늬도 확실하게 고른 거 이런 것들을 수장용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오른쪽 바닥으로 그 다음 바닥으로 넘어갈게요. 목재의 길이는 정청물, 장청물, 단청물, 난청물 보이시죠? 이거 폐지됐거든요. 폐지됐기 때문에 거기 X 치시면 돼요. 이거 안 합니다. 이제 이거 안 하니까 재래 단위는 안 쓰니까 제끼시고요. 다 보이시죠? 치수의 분류 다의 별표 해주시고요. 제재치수, 마무리치수, 정치수를 서술하라라고 나와요. 아니면은 제재소에서 톱켜기를 한 치수에서 괄호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다 서술하라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제재치수, 이 제재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르는 거를 제재라고 해요. 제재치수, 제재소에서 톱켜기로 한 치수 그리고 마무리 치수는 톱질과 대패질로 마무리한 치수 그리고 정치수는 제재목을 지정 치수대로 한 치수. 이 말은 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제재치수는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가지고 가는 사이즈, 규격화된 거를 목공소 보면 사이즈 딱 정해져가지고 팔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제재치수라고 해요. 규격화된 거, 많이 쓰이는 치수. 그러니까 제재소에서 미리미리 그냥 잘라놓는 거를 뭐라고 한다? 제재치수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마무리치수는요. 그 제재치수를 된 거를 들고 가서 현장에서 가공한 거. 들고 가서 톱이라든지 대패로 다시 한번 마무리한 치수를 뭐다? 마무리 치수라고 해요. 그래서 창호제랑 가구는 들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이즈로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정치수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그 사이즈가 일반적인 규격화된 사이즈도 아니고 마무리 치수를 현장에서 만들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는 현장 그 제재소에다가 사이즈 이렇게 해서 한 1000개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맞죠? 우리가 아예 오더를 내리겠죠. 그래서 정치수는 제재목을 지정 치수대로 한 치수 똑같이 이만큼 만들어주세요 라고 많이 쓰이는 것을 요구 사이즈대로 잘 나오는 것을 정치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은 외워지겠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목재의 성질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기사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산업기사 시험 문제 시공실무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거의. 근데 필기에서는 나올 거고요. 확실하게 어떻다? 산업기사와 기사에서는 지금 이게 제가 8년을 봤는데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것보단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고 필기 때는 이 말이 중요한데 시공실무 때는 시공에 관련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거는 목재의 성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게 목재의 성질에서는 함수율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섬유 포화점, 그러니까 물을 빨아당기는 거 100%가 30%거든요. 이 아이한테는 30% 이상에서는 아무리 효과가 없어. 강도 변화가 전혀 없고. 자, 정건재와 기건재만 살짝 생각하면 돼요. 정건재 같은 경우에는 절대 건조라 해서 아예 기계 속에 넣어서 수분을 빵 %까지 말리는 것을 전건재. 저는 전건재를 그렇게 외워요. 그냥 기계에 넣어서 인공건조예요. 아예 들어가서 아예 수분을 기계로 빵 %까지 말리는 거야. 절대 건조라고 해요, 나는. 그리고 기건재는 대기의 기자예요. 기건. 맞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말리는데 아무리 수분을 말려도 어때? 오징어도 바닷가에서 말려도 겉에는 바짝 말려있는데 안은 촉촉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건 아무리 말려도 수분이 10에서 15%는 남아있다. 그러면 당연히 정건재로 갈수록 강도가 어때요? 단단하고 세겠죠?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를 살짝 보시면 맨 밑에 목재의 강도는 시공시 환경 조건의 함수율에 의해 이 말은요. 여름에 하냐 겨울에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막 진짜 습한 날씨가 있고 그다음 겨울에 건조한 날씨에는 함수율을 내가 강도 변화 이거 테스트한 거 100% 안 쳐줄 거야. 7, 80%만 그 강도 허용치를 우리가 생각해 줄 거야. 그래서 7분의 1과 8분의 1을 허용 강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어떻다? 목재의 특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바닥은. 뒤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 세 바닥 반한다 했죠? 수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수축과 라, 결합과 흠까지가 목재의 특징이에요. 그까지 해놓고 쫙 줄 그어주시면 돼요. 아까 저처럼. 제가 매 줄 그어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줄을 쫙 긋고 목재의 특징, 그러니까 나무는 이런 성질이고 이러이러하다. 이런 내용이 앞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에서 보실 거는요. 동그라미 2번에 수축률 빈만 보시면 돼요. 그림도 볼 필요 없어요. 자, 축 방향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괄호 문제가 나와서 수축률이 가장 적은 아이는 어디냐. 그래서 가로가 나오면 축, 지름, 촉인 거 보이세요? 축, 지름, 촉? 그쵸? 그러면 어차피 애들이 촉과 축이 헷갈리거든요. 어차피 시험 문제가 이래 나온 거야. 수축률이 가장 적은 아이면 축 보이시죠? 수축 할 때 축, 지름, 촉으로 외우면 된다고. 적은 아이는 축 방향이요. 섬유 방향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섬유 방향이 가장 뒤틀림이 없는 방향. 퍼센테이지가 지금 보면은 0.35% 보이세요? 0.35%밖에 안 뒤틀린다라는 거예요. 자, 섬유 방향 0.35%만 뒤틀린다. 자, 요거 세 개만 외워주시면은 편하다. 그래서 수축률이 가장 많은 쪽은 하면 촉, 지름, 축으로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반이 헷갈려. 50대 50이 헷갈리거든. 이게 나도 어설프게였다가 시험 문제 딱 풀러 뭐였더라? 축이었나 촉이었나 이러면서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축률이 가장 적은 아이, 뒤틀림이 없는 아이는 축, 지름, 촉이다. 외워주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기사, 산업기사 말고 기사들은 여기에서 더 들어가서 퍼센테이지를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0.35%, 그러니까 0.35% 퍼센테이지를 어쨌든 여기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름 방향 보이시죠? 8%인 거 보이세요? 8%?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3 더하기 5는 8. 0.3 엄마. 제가 35살 때 시공신문 가르칠 때 내 쌤, 홍쌤 35살이야. 그러니까 외워봐. 뭐 제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해당 사항이 안 되네. 그러고 난 뒤에 자, 지름은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외웠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총 14%잖아.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여기 사이에 1이 들어가네. 3과 4에 4가 들어가네. 이래서 외웠어요, 저. 그래서 3, 5, 4는 4잖아. 4 이렇게 해가지고 14%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요것만 외우라 했잖아요.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 지름과 촉은 자연스럽게 더하고 사이 14 이렇게 해서 외우면 편하게 외워질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축, 지름, 촉의 촉 아니에요. 축, 지름, 촉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라의 결합과 흠 있죠? 이거 기사든 산업기사든 별표 한번 쳐주시고 5가지만 외우세요. 6가지는 적어를 안 하거든요. 4, 5가지 적어라고 하니까 옹이, 썩음, 갈라짐, 송진, 구먼, 뭐 호, 껍질박이 생각 잘 안 나면 1, 2, 3, 5, 6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목재의 특징. 이제부터 목재 건조법 들어가겠습니다. 목재 건조법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세바닥 반에서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는 뒤쪽 부분 있죠? 이쪽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시공이잖아요. 시공. 실내잖아요. 실내 시공이기 때문에 뒤쪽에 시공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앞쪽이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외우는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예요. 알겠죠? 자, 목재를 이제 앞에 거를 이런 수축 팽창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고 통으로 왔어. 통나무로 가지고 왔어. 그쵸? 그걸 가공을 하려면 수분을 어떻게 해요? 수분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유수분기로 인해서 뭐다? 안에 이제 썩음이나 이런 게 충해나 이런 게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나무기 때문에. 자, 목재 건조법 3가지를 적어라 라고 할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수분을 날리느냐면 대기 중에 건조를 시키는 거야. 쌓아 올려가지고 아예 대기 중에 수분을 증발시키는 거야. 그거를 자연 건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 건조법. 직사광선과 비를 맞고 통풍만으로 건조시키는 거. 대기 건조법. 맞죠? 수액 제거법은 외국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아예 해수에다가 퐁당 담가버리고 어떻게? 침수로 수액을 아예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아예 물속에 담가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떻다? 수액을 제거한다. 대기 건조와 수액 제거는 그렇게. 근데 인공 건조법은 아예 요거는 돈이 좀 투자가 돼야 돼. 기계를 써서 수분을 날리는 것을 뭐다? 인공 건조법이다. 보이십니까? 대기 건조, 수액 제거, 인공 건조법이다. 이게 목재 건조법 3가지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쉽게 안 나오겠죠? 시험 문제는 인공 건조법 별표. 인공 건조법에 지금 보면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네모 목재 인공 건조법 4가지를 적어라.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인공 건조. 곤란의시호도 많이 나오죠, 필기에서도. 인공 건조법 4가지는 증기법, 열기법, 진공법, 훈연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인공 건조라고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인공 건조법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해라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가면 자, 첫 글자 생각 안 날 거야. 첫 글자가. 쌤은 이응, 이응, 지읒, 히읗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 또 이거를 어떻게 쌤 외워? 자, 인공건조법 들어갈게요. 자, 인공건조법에서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영상이 한번 끊겨가지고 이렇게 녹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공건조법에서는 열기법이랑 증기법이랑 진공법이랑 훈연법이 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외울 거냐면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는 목재의 건조법에서 3가지를 적어라 보다는 목재의 인공건조법,
네 가지를 적으시오. 적으시오 해놓고 뭐 4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쓰실 때 분명히 지금 보시면 제가 쓴 순서와 지금 책에 있는 순서가 다르신 거 보이시죠? 제가 쓴 순서대로 좀 외워주시면 좀 편해요. 자, 1번, 2번, 3번, 4번에 첫 글자만 먼저 적어줍니다. 어차피 인공건조품에 이응이 들어가 있죠? 이 이응을 그대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인공의 이응. 자, 목재를 수분을 날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날리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있죠. 열을 사용한다. 열을 사용하면 수분이 날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 거 기억 안 나면 제가 문제를 내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그대로 들고 내려와서 이렇게 쓰는 거 유치하게 외워야지 잘 외워지는 거 아시죠? 자, 열기법. 그리고 제가 매번 요거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는데 내가 홍쌤인 건 애들이 알아. 쌤 이름 뭐예요? 홍지인 거 아시죠? 글자체가 좀 못 나도 좀 이해해라. 자, 제가 홍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좀 혓바닥을 좀 굴릴게요. 지읒 지읒 히읗 지희쌤 지지희쌤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진공 증기 훈연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응, 지읒, 지읒, 히읗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증기, 진공, 훈연 이렇게 쓰면은 조금 그나마 외우실 때 좀 편하시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훈연법까지 외워주시고 기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훈연법에 대해서 또 서술하라라고 또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거 별표를 많이 쳐주세요. 아시겠죠? 더 들어가 있어. 라에 훈연법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또 딥하게 또 들어가요. 더 심화로 들어갑니다. 막 절레절레 막 맞죠? 손살 막 진짜 장난 아니죠, 그쵸? 스트레스 받죠, 그쵸? 자, 훈연법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나오는데 이 많은 문제 중에 시험 문제가 목재 파트에 딱 한 번 나왔는데 훈연법에 대해서 서술하라가 딱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야. 이 사이드 문제가. 자, 훈연법은 목재의 수액 제거를 위해 목재 수액 제거 및 건조 수액 제거 및 건조를 위한 방법으로 연소가마를 건조한 실내에 장치하고 나무 부스러기 톱밥 등을 태워 그 연기와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못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나는 방금 얘기했던 목재의 수액 제거를 위해 그래 놓고 네 번째 줄에 이게 팩트겠죠? 나무 부스러기 톱밥 등을 태워 그 연기와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차라리 어떻다? 요 말만 적어주세요. 연기와 열을 이용하여. 맞죠? 나무 부스러기 등을 태워서 그러니까 훈연이겠죠? 그래서 연기와 열로 수액 제거를 한다. 그래서 요것만 쓰세요. 훈연법 서술하라고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목재 건조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건조, 수액재개어, 인공건조가 있고 인공건조에서는 열기법, 지읒, 진공증기, 훈연법이 있다. 훈연법에서는 목재 수액 제거해서 나무 부스러기 톱밥 등을 태워서 그 연기와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외워주면 정리가 된단 말이야. 맞죠? 거기에다가 이제 목재 기능상 처리법과 목재 기능상 처리 제로 들어갈 건데 목재 기능상 처리법에 방부법이 있고요. 방충이 있고 방염이 있어. 그러니까 목재가 기능을 하려면요. 뭐 해야 돼요? 안 썩게 하고 또 충해. 맞죠? 벌레들한테 안 먹히게 하고 또 방염 불에 좀 덜 타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능적으로 어떻게 세게 할 것이냐야. 그러면 자 기능적 처리법의 방부법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별표 치시고 자 방부법에는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포가 있고요. 표면 탄화가 있고 침지가 있고 주입이 있어. 방부 약액을 어떻게 하냐? 방법의 기능 처리 방법이 뭐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부 약액을 어때요? 솔로 도포하겠지, 그치? 도포를 해요. 이게 1차야. 도포. 방부 안 썩게 하려면 방부 안 썩는 걸 이렇게 도포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뒤에 또 얘가 안 썩게 하려면 표면 탄화 여기 수액제어가 미생물을 죽이는 거야. 표면 탄화 불로 지집니다. 맞죠? 그리고 난 뒤에 침지 아예 방부 약액에 퐁당 담가버려. 퐁당 담가버리거나 주입 아예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주사를 해서 어떻다 안에다가 방부 약액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쌤 봐라. 저녁에 또 새벽에 다들 일하고 있다. 자, 방부법 4가지는 율동을 좀 하셔야 돼요. 율동을. 그러니까 도포를 하는 거야. 뭐 내가 이게 나무다. 이게 나무로 해라. 도포를 해요. 도포. 그리고 난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로 지진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라이터 키듯이 칙칙. 저 담배 안 펴요. 칙칙. 알겠죠? 칙칙. 그 다음에 어떻게? 퐁당. 그 다음에 주사기 아까 찌른다 했죠? 주입. 그럼 더 빨리 하면 도포 칙칙 표면 타나 침지 퐁당 어떻게? 주입. 이렇게 외우라고. 알겠죠? 밤에 새벽에 다 키득키득 거리면서 내 생각하면서 다 웃을 거야 분명히. 갑자기 다들 이렇게 하고 있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뭔지는 모르는데 율동을 하고 있다. 알겠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단어랑 매치를 시키면 돼요. 그럼 우리 다 외웠다 지금. 괜찮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도포, 표면 탄화, 침지, 주입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더 심화가 주입법의 3가지를 적으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 편안하게 빨리 외우는 방법이요. 자, 상합주의법, 가합주의법, 생리적 주의법이 있잖아요. 그쵸? 자, 내가 이거를 스토리를 매번 이렇게 문장을 짓는데 상가의 생리적인 현상을 빨리 하는 소변이 너무 막 진짜 너무 배탈이 난 거야. 화장실이 너무 급해. 화장실이 어딨지? 그러니까 저기 상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가 첫 글자 보세요. 상 동그라미 가 동그라미 생리적 동그라미 그냥 그것만 해주세요. 그래서 홍쌤이 화장실 막 지금 막 배탈도 막 그렇게 리액션을 하면서 했던 거 기억하면 조금 더 빨리 외울 수가 있다. 자, 방충법과 방염법 같은 경우에는요. 보세요. 도포법, 도포 기억나시죠? 침지, 퐁당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가압주의법, 가압법이 들어갔어. 생뚱맞게. 맞죠? 가압법이 들어갔어요. 가압법 들어갔어요. 둘 다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4번째, 4번에 별표 쳐주세요. 걔네들이 달라요. 분무법이라 해가지고 얘만 다른데 분무법은요. 요렇게 해주세요. 분무를 해주세요. 위로. 분무기 위로 뿌리듯이 분무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분무기 쏘듯이 분무를 이렇게 분무. 쌤이 뭐라 했더라? 분무법. 알겠죠? 자, 방부법 이외에는 방충과 방염은 똑같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목재 기능성 처리 제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은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 안에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위한 약품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아마 필기 칠 때 굉장히 짜증이 났던 부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방부제, 자 시험 문제는 기사에서는 시험 문제가 유성방부제 4가지를 써라가 많이 나옵니다. 유성방부제. 방부제에는 유성방부제, 수성방부제, 유용성방부제가 3가지가 있어요. 근데 필기에서는 요거를 나오더라. PCP 바로 나오더라. 그럼 유용성 방부제 바로 찍으면 되는데 이거를 시공실무 공부 딱 하고 나면 PCP 유용성 방부제 찍을 수가 있는데 아니면 이제 생으로 외워야 되니까 자 방부제의 3가지는 유성과 수성과 유용성 방부제가 있는데 다 몸에 안 좋아요. 자 유성 같은 경우는 기름 유자입니다. 기름 유자고요. 수성은 그러니까 수성은 인체 유해, 몸에 안 좋아. 이 물은 아니다. 인체 유해한 약간 액체 타입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액체 타입. 그리고 유용성 방부제가 그나마 무색이고 굉장히 좋은데 비싸서 잘 안 씁니다. 비싸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온다? 유성 방부제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 방부제 4가지를 써라 하면은 자 보세요. 유성 페인트 아스팔트를 먼저 써주세요. 유성 페인트 아스팔트. 왜? 쌤이 매번 얘기하죠. 유성 페인트의 이응 어차피 유성 페인트의 이거 그리고 아스팔트의 이응 요거를 가지고 먼저 1차적인 거를 하시는 거예요. 유성 방부제 유성 페인트 똑같잖아. 쓰기 편하잖아. 그리고 아스팔트 유성의 이응 아스팔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 콜타르랑 클레오소트 많이 하셨죠, 그쵸? 찍으셨죠? 맞죠? 필기할 때면 나왔지 않았어요? 공부할 때 하지 않았니? 했잖아. 안 한 뭔가 시무시무 웃으시는 분들은 좀 내 눈치를 살짝 보는데 공부를 좀 많이 안 했다는 거고 끄떡끄떡 했다는 거는 이제 들어봤다는 거고 자 콜타르와 클레오소트를 들어서 찍었던 거를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힘들다. 왜? 그때는 찍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다? 외워서 써야 한다. 자, 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타르 할 때 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크레오솔트 할 때 크 동그라미 해줘서 쌤 마스크를 껴서 혓바닥을 굴려서요. 코르크 이렇게 외워주세요. 코르크. 알겠죠? 내가 코 아니고 코르크 하열을 굴려줘. 코르크, 콜타르, 클레오소트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제가 늘 얘기했어요. 첫 글자가 생각나야 뒷글자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유성 페인트, 아스팔트, 코르크, 콜타르, 클레오소트 이렇게 외워주시면 4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성 방부제는 거의 안 나올 거니까 우선 제끼고 방충제와 방염제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방충제 같은 경우에는 콜타르, 클레오소트 나오는 거 보이세요? 맞죠? 코르크 또 나와요. 코르크 한 번만 더 해주고 이제부터 짜증나는 염화아연과 불안나트륨이 나와. 애들 진짜 못 외워. 그러면 쌤이 또 어떻게 내가 이거를 내가 새벽 1, 2시 되면 어떻게 외울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까? 뭐 실기할 때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시공실무할 때 더 많이 해요. 왜냐면 애들 어려워하는 거 아니까. 하나라도 쉽게 외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방충제의 충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러니까 밑에 거를 가르쳤더니 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선생님 이게 염화아연과 불안나트륨이 어느 파트에 나왔는지를 모르겠대. 이게 방분지, 방충인지, 방염인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충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염화아연의 염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는 찍기가 아니니까 써야 하기 때문에 불안나트륨 불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스토리를 짜볼 거예요. 자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충효사를 템플스테이. 자 방충제 충효사라고 합시다. 충을 알겠죠? 템플스테이를 갔는데 누가 갔다고? 코르크 씨가 간 거야. 코르크 씨가. 거기 가서 뭘 했겠니? 연불을 드렸을 거란 말이야. 연불. 충효사에 코르크 씨가 연불을 드렸다. 그럼 첫 글자를 충효사에 홍쌤이 콜타를 쓰고 크레오소트 쓰고 염불 써놓고 염화아연, 불안나트륨을 써야 되겠구나. 첫 글자만 생각나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했는데도 더 좋은 스토리야 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있다. 제보하세요. 그대로 써줄 테니까. 알겠죠? 제보하시면 됩니다. 자, 방염제. 방염제는 지금 보시면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 나는 재밌다. 나는 재밌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반복적이에요. 뭐가 반복적이냐면 끝에 글자가 재밌어. 뇰뇰 이라고 되어 있어요. 뇰뇰 돼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그리고 인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 뒷글자가 똑같아. 보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앞 글자가 똑같아. 탄산 칼륨, 탄산 나트륨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뇰뇰산을 먼저 적어놔. 적어놓고 난 뒤에 암모늄을 쓰면서 앞 글자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탄산, 칼륨, 탄산, 나트륨, 그 다음 붕산을 외우는 거예요. 뇰뇰산. 나중에 1, 2, 3, 4, 5번 방염제 5가지를 적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1, 2, 3, 4, 5번에 뇰 적어놓고 애들이 쓰기 시작해요. 진짜. 그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재 기능성 처리제가 생각보다 애들이 제일 못 외우는 파트예요. 이 부분이. 왜냐면 어렵죠. 생각보다. 그런데 그나마 좀 쉽게 외워보라고 선생님이 악을 쓰고 발악을 하고 이렇게 외워봐 하는 거니까 뇰뇰산 알겠죠? 황산, 암모늄, 인산, 암모늄, 탄산, 칼륨, 탄산, 나트륨, 붕산까지 해가지고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서 세 과목이 목공사 파트 합해서 세 과목이 더 들어갑니다. 목공사 파트 합해서 세 과목 더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총 목공사까지 하면 8과목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리미리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하시고 난데 메인만 푸세요. 메인만. 사이드 풀지 말고 헷갈리니까 메인만 풀어보신 다음에 내가 외웠구나 하고 절대로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3일 뒤에 다시 쓰잖아요. 하나도 못 써요.
진짜 이게 신기해요. 시공실무가 내 머리가 바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외웠는데 쓰지를 못하는 내 자신의 옥수를 자괴감이 들거든요. 하루 쓰고 이틀 뒤에 또 쓰면 또 까먹어요. 이틀 뒤에 또 까먹어.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된다. 안 외워지는 건 아예 화장실 앞에 붙여놓고 천장에 붙여놓고 내가 수시로 보는 화장대에 붙여놓고 하셔야지 외워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꼭 시공실무 25점 이상 받으려고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다들 3시간 동안. 졸지 아니하고.